반갑습니다. 이 지금 저 선산에서도 인물이 조선조 때 아주 많이 나요.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그 전형적인 정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붕자. 이제 참 그분이 말입니다. 아주 현인이에요. 정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디 그 정붕 선생이 문답한 데가 있습니다. 문답을 한 데가 있는데 문답을 하는데 이제 누구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신당이라고 하는 선생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조선조 때 이제 유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겠냐? 제자에게 물었어요. 덕타원님, 저 산 너머 뭐가 있겠습니까? 예, 화타님, 진짜 제대로 답했어요. 그 산 너머에 뭐가 있느냐, 그런 게 대답을 못 한 거요.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하신 말이 산 너머에는 또 산이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문답을 할 정도로 말이죠. 현인이었어요. 이 자손이에요. 그 자손하고 이제 혼인을 한 거예요. 혼인을 했는데 아들을 좀 낳으면, 양가 독신에 아들을 좀 낳으면 안 좋겠습니까?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딸을 8을 낳았어요. 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 들어왔죠. 예. 자, 이제 이렇게 그 딸 중에 하나가 저 어머니예요. 저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시집을 와가지고요, 시집 딱 오면은요, 1년 지나면은 뭘 가는가? 건친 간다 그러죠? 친정 가는 거? 건친 간다 그러죠? 건친 간다. 우리 어머니는 건친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전라도로 그냥 솔고해버렸으니까 1년 만에 우리 어머니 치우고 나서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딸 2 데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왜 이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또 이제 이 인연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분하고요, 정산 종사님하고 이제 우리 정산 스승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내외종간이에요. 내외종간. 이 뭔 말입니까? 내외종간이요. 옥타원님. 내외종간. 예, 맞아요. 내외종간. 이게 이제 내외종간이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현대 사람들은요, 이런 말 안 써가지고요, 내외종간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정산 종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산 스승님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춘풍 스님 뭔가 뭐 외갓집 사촌 형님이에요. 외갓집 사촌 형님. 또 이춘풍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모의 아들이에요. 고모의 아들인데 동생이에요. 나이가 적으니까. 그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촌을 종이라 그래요. 사촌. 촌수로 따질 때 사촌. 육촌은 뭡니까? 예? 육촌은 뭔가 하면요, 종이라 그러는 거 제종 그래요. 제종간. 8촌은 뭡니까?
8촌. 할아버지. 예. 자, 그게 제종간이 아니라 삼종간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요, 이것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 지금 촌수되는 것이 전부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쫙 나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외종간 것은 외사촌 형제간 한쪽에서 볼 때는 또 고종 사촌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정산용사님이 성주에서 구도하시다가 서성 찾아서 어디 가십니까? 전라도 가셨잖아요. 전라도. 그게 이제 전라도로 가셔버리니까 당신 고모가 그 당시에 전라도에 뭐가 성행했습니까? 정상교. 정상교가 성행했잖아요. 그래갖고는요, 세상이 하여가 벅적벅적 했어요. 그냥 뭐가 불이 일어나듯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우리 지금 이 양반이 생각할 때 우리 고모가가 전라도 사교에 끌려가지고 전라도로 다 솔걸 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환보양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뭔가면요, 전라도를 가시는 거예요. 영산을 가신다 이 말이죠. 가셔가지고는 대종사님을 배운 거예요. 대종사님을 배우니까는요, 대종사님을 딱 뵙는 순간 이게 말이죠.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삼천 제자를 거느리신 공자님을 뵙는 것 같더래. 공자님. 그게 자기도 저래버리고는 제자가 돼버린 거요. 이때 처음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받은 이름이 뭔가 하면 춘풍이에요. 봄바람 따라서 왔다. 멋지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장이 지금 먼저 서품 10장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말이죠, 우리 어머니 치워놓고는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건칭 갈 날짜가 다 됐는데 섣달에 전라도로 솔고를 해버린 거예요. 섣달에, 한겨울 섣달에. 그 간데가 어딘가 하면요, 종곡 유숙터 가봤죠? 거리로 솔고를 해버린. 그때 이제 종곡 유숙터 왜 간가 처음에는 전라도 간다 가시거든 출발했거든요. 근데 대전역에 사산 오창건 선지님을 내보냈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전역에서 사산 오창건 선지님의 인도를 받아갖고 도착한 것이 어딘가 하면 종곡 유숙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제 한번 근데 이렇게 이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하시다가요, 지금 이제 나중에 지금 그 역사에 이제 보면요, 원기 8년, 그런 게 원기 8년, 원기 8년, 이제 복내정사 계실 때죠. 복내정사 계실 때에 원기 8년에요. 지금 이제 종곡을 떠나가지고 아니죠, 종곡을 떠나가지고 원기 8년에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모친상을 당하셔요. 원기 8년에 모친상. 문제 대종사님 그게 이제 모친이 열반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곡 유숙터에 있다가 그건 이제 가요. 어디 가는가 하면 영광을 가요 또요.
영광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 모친상을 하고 이제 변산을 이제 종국 유수에서 떠나갖고 이제 종국리를 하고 영산을 가가지고 영산은 지금 영산은 있죠. 영산은 지금 영산원이 어디에 있다 온 건물입니까? 구간도실. 예, 장탄이 구간도실. 구간도실 터 있죠, 지금? 터만 있죠? 그 구간도실을 이전을 해요. 대종사님 당대 때 이거 하신 겁니다. 이전을 하는데 몇 달간 거기서 같이 합력을 하셔요. 이분이요. 지금 서본 실장에 나오는 이분이요. 몇 달간 같이 이제 합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영산원을 초가집으로 그대로 그때의 모습 그대로 이게 지금 예전에 한옥들은요 기둥 뜯어 옮기고 석가래 뜯어 옮기고 하면 그대로 지을 수 있죠. 이렇게 해갖고 영산원을 이제 지을 때 이제 몇 달간 것을 합력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고는요 원기 9년에 원기 9년 이제 원기 8년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9년이 뭔 해입니까? 원기 9년이 총부건설하는 데죠. 총부건설을 하고는 어느 동안 예를 들어 지금 대종사님께서 석두암에 계시다가 일이 나오시죠. 나오니까는 전국이 복례정사가 비어 있을 겁니까? 비어 있으니까는요 종국 유숙터에 있는 그 집을 팔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내변산 석두암 앞에 실상 초당이 있었다 그랬죠. 거리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실상 초당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원기 9년에 그런 말이겠죠. 말에 이사를 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제 몇 년을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이제 지금 그 복례정사 그 수호의 책임을 이제 맡으셔가지고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복례정사를 이제 수호한다 이 말이죠. 수호의 책임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행을 지금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요. 지금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직성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원기 10년 그러니까 이제 원기 9년에 거리 옮겨 놓고 10년에 뭔가 하면요 익산 본관으로 오셔가지고 전무 출신을 단행해요. 전무 출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전무 출신을 이제 단행을 하는 이제 이런 그 생을 이제 여련히 그 이제 거치십니다. 실상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전부 수준 단행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단행을 하면서도요 지금 저 복례정사로 이사를 했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전무 출신을 하고도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몇 년을 지금 그 복례정사를 수호를 하는가 6년간을 거기를 복례정사를 수호하는 책임을 맡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춘봉 선지님이요. 6년간을 거기서 지금 이제 수호하는 책임을 이제 맡으십니다.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6년간을 살으시면서 이 양반이 유학자셨잖아요. 유학자셨으니까요. 글도 쓰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그게 대종사님, 정산 스승님께서도 출가하실 때에 사서상경을 다 떼시고 공산 송준필 거기에서 지금 문화에서 지금 공부를 했다 그랬죠. 이분도 지금 이제 한물에 통달을 한 거예요. 물리가 다 통하고 그렇게 이제 해갖고 오셔가지고 복례정사에 계시면서 유학자시니까
이분이 그것을 살으시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니까는 뭔가 뭐 기록을 남기시는 거예요. 기록을요. 그거 살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막 감각감상, 심신자ung, 철이권 이런 거 써라 그러죠. 다 쓰기 싫죠. 쓰는데 이번엔 말이죠. 학자시니까는요. 당신 스스로가 말입니다. 서간문, 예문, 또 사람들 만나면서 서로 문답한 내용 이런 것들을 뭔가 글로 다 써서 남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예요. 써갖고는 뭔가 하면요. 책을 한 권 낸다니까요. 그 낸 책이 그게 뭔가 하면요. 오늘 제가 그 책의 원본은 아니지만도 지금요. 우리 지금 원불교 지금 저기에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기록 관리실에요. 보관되어 있는데 그 이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보세요. 뭡니까? 산중풍경이죠. 산중풍경. 이 글씨 보세요. 멋지죠? 산중풍경. 근데 이 글씨를 보면요. 이 붓을 잡아가지고 처음에 이 먹물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먹물 딱 찍고는 보통 사람들은 이거 찍고 이것도 먹물 찍고 이거 먹물 찍고 먹물 찍고 이래요. 근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요. 이 먹물 한번 찍었죠? 찍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진하고 조금 덜 진하고 조금 덜 진하고 여기 가서는 완전히 희미해지죠. 한 번 찍어갖고 딱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학자셨다 이 말이죠. 이춘풍 지금 서품 10장에 나오는 이런 학자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또 이제 이거 보세요. 복례 구곡 소건강 이 다 지금 당신 신필이 그리고 요 쓰는 거 변산가 변산에 가 노래로 불러요. 변산을요. 그래서 변산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이 내용에 보면요 싹 나옵니다. 남으로는 어떻고 동으로는 먼 산이 있고 먼 산이 있고 가갖고 정말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을 말이죠 이렇게 해갖고 싹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산중풍경의 내용이 우리 초기 교단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유인물이 뭡니까? 월말통신 제일 먼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월말통신이 뭐로 변합니까? 월보. 월보가 또 뭐로 변합니까? 해보. 해보가 또 뭐로 변합니까? 원강. 예. 이렇게 지금 변하거든요. 그런데 월말통신이 나오기 전에 초창기 선지님이 기록하신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송벽조, 중안이라고 나오면 중안이 누굽니까? 중안, 여기 보면 나와요, 내용이에요. 중안. 아이고, 서중안이 누굽니까? 그렇죠. 불법연구의 초대 회장이에요. 그래서요, 서중환 선지님이 서중환 선지님이 부인 누군가면 정세월. 자, 정세월, 7타원 정세월 선지님이거든요. 대종사님을 처음 뵈러 갈 때, 종공리 그 집에 가봤죠? 그 집에 와서 점심 요기를 하고, 이제 서중환 선생님 고향이 어딥니까? 김제지요. 그래가지고는 그 점심 요기를 하고, 그러고는 변산에 들어가고 대종사를 뵙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중환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싹 나옵니다. 이 속에 다 나와요.
잘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이제 할게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정말로 아주 필도 아주 이제 맹필이고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요. 이제 글씨도 아주 지금 이제 예전 고체로 이제 쭉 지금 이제 쓰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치원 해석에서 도치원이 어디입니까? 여기요. 익산 총부의 최초의 건물입니다. 그거 지어가지고 지금 이 땅을 누가 돈 내가고 땅 샀다 그랬죠? 서중환 선생님. 서중환 선생님이 뭐 하시다 그랬죠? 김제에서 약국 하셨죠. 약방 하셨어요. 큰 약방을 하셨다 이 말이죠. 거꾸로 했는데 도치원 해석에서 이 청춘이가 춘풍에게 절연히 물어왈. 이 청춘은 누굽니까? 대종경에 항명스님이 오니까 저 방아 찢는 청춘이가 도가 익어가는 것 같도다. 그러셨죠? 대종경 나오죠? 그런 게는 격의 성리도리를 얘기를 하니까 대종사님과 청춘이하고 다 짜놨어요. 미리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하거라. 그러는데 그 미끼에 항명스님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 듣고는 청춘이 방아 찢는 것이 이게 절구로 찢을 거 아닙니까? 발을 옮기지 말고 도를 일러 오너라. 그러셨죠? 대종경 나오죠? 그러니까 청춘이가 어쨌습니까? 이렇게 들고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항명스님이 아무라 안 하고 석도 안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따라오라 그랬다. 따라갔어. 그거 따라가니까는 항명스님이 청춘이한테 지금 방아찌 이제 열몇 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한테 저 벽에 걸린 탈마를 걸을 수 있느냐? 예, 걸을 수 있습니다. 걸려봐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걸어갖고 몇 발짝 갔죠? 그러니까는요, 항명스님이 무릎을 치면서 13세 각이다. 이러셨죠? 그런 청춘이에요. 그 청춘이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화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경상도에서 왜 전라도로 왔느냐 물어요. 그 묻는 것을 또 답해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쫙 적혀 있다니까요. 지금 이 산중풍경.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요. 지금 또 이제 다른데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하나가요. 이제 춘풍하고 또 이제 송벽조, 이제 서중환, 이제 중환하고도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심신작용 처리권 아닙니까? 우리로 보면요. 그리고 감각감상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 지금 산중풍경 속에서 6년간 당신이 살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설파하신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산중풍경인데 이건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이 전무 출신을 하셔가지고요. 10년에 전무 출신 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을 뭘 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그때 동화 3개월 선언을 하지요. 3개월 선언을 할 때
여서는 지도교무, 지도교무를 해요. 3회에서 3회선에서 6회선까지 지도교무를 해요. 여서는 3개월 선나면서 여선원들, 여선은 여자분들 아닙니까? 여자분들도 따로 해놓은 모양이지. 지금은 뭐 한테 놓고 훈련 나잖아요. 근데 따로 했으니까 여선은 지도 교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교당 교무까지 하시는 거예요. 서울교당 교무까지 잠깐 하세요. 그리고 하시고 일찍 열반을 하셔버려요. 이런 분이 이춘풍 선생님이시다. 대충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루는 이춘풍이 와서 배우니 그랬지만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요, 이제 또 마지막 하신 일이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당시에 이제 전무 출신을 하셔가지고 와서 이제 보니까 대종사님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호청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쓰잖아요. 쓰니까. 그게 이제 당신님,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니까 의견 제출란이 있다 그랬죠? 초창기에. 의견 제출란에 이춘풍 선생님 이분이 뭔 의견을 제출하는가 하면은 우리 대종사님의 호칭을 통일하자. 근데 그 통일한 호칭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사주. 종사주. 이렇게 통일하자 하는 의견 제출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감정을 뭐로 하면 갑을병이거든. 당신 이름이니까 을로 주신 분인 거예요. 그러고는요 종사주로 통일을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이 호칭이 다 다르다. 이 양반 이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 양반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불러들이냐 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제 우리 전부 출신들이 나가면 지방에서 뭐로 불러야 하느냐? 지금 뭐로 부릅니까? 교무로 부르죠. 그래서 교무로 부르자 하는 의견 제출란을 냈다니까요. 교무. 그래갖고 뭔가만요 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대종사님께서 제도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당신이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종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의견을 그대로 제도에다가 실현하시는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신 대종사님이시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교무도 이렇게 지금 교무 호칭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 제출란을 하셔가지고 종사님, 종사주, 그 다음에 교무 하는 호칭이 우리 교단에 정착되는 계기를 이분이 마련해 주셨다. 저 혈통이 괜찮은 사람이죠? 훌륭합니까? 훌륭하기까지 하구만요.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 인연으로 전무 출신 했습니다. 이 인연으로요, 전무 출신을 제가 하는 지금 그런 인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품 시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춘풍 선지님의 이제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고요. 자, 그런 게 이제 하는데, 그 이제 방언 공사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요.
자, 이제 이제 방공사 그 은답을 돌으시면서 그 이제 지금 하신 물음이요. 이제 저 사람들은 나한테 도 배우러 왔는데 이제 왜 도는 안 가르치고 이제 이 일을 시키냐 이렇게 물으셨죠. 물으시니까 이제 춘풍이 대답하기를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공부 비용, 자 공부 비용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제 은을 먼저 맞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일심합력,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이건 지금 다 알겠죠. 이제 우리가 교단의 기초와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지난장 내가 이제 하시면서 대개척 정신을 발휘하시 가지고 교단의 경제적 토대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당시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에 25,000평의 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부자죠. 25,000평 농경사회에서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농경사회에 25,000평의 공부비 교단의 토대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러고는요 또 뭔가 하면 정신적으로는 일심합력을 해가지고 이 일을 지금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말이죠. 바다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들었다. 대개척 정신에 제가 그랬죠. 이런 지금 해서 이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그대의 말이 대체로 옳으나 그 외에 나의 말을 다시 나의 뜻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시면서 대종사님 첫째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 첫째 이제 하신 것이 굳은 신심의 유무. 신심. 이를 시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굳은 신심이 있냐? 구인단원들에게 신심이 있냐? 없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든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잖아요. 시키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신심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가의 생명입니다. 도가의 도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뭔가 하면 신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심명 강의했죠. 우리 신심명 공부 안 했습니까? 그 신심명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 그 신심. 그래서 이것이 있고 없음을 말이죠. 나는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방언봉사를 한 그 뜻을 이춘풍 선지님에게 대종사님은 첫째 신심의 유무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신심의 유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경계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경계를 제가 이겼다 그랬죠. 첫째, 하나는 자연이 주는 경계. 그걸 이겼죠. 뭐가 이겨냈습니까? 신심이 이겨냈죠. 자연이 주는 경계. 다음에 사람이 주는 경계. 그것도 이겨냈죠. 그건 신심이 들어서 이겨낸 거예요. 그 신심이 아니면요, 이런 경계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굳은 신심의 유무를 이를 통해 갖고 나는 시험했다. 구인선지님께. 이거를 지금 첫째 방공사의 뜻으로 밝혀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째 지금 대종사님께서 지금 이 방공사를 시작하신 그 이제 의미고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의 시와 종. 시. 시는 뭡니까? 종은 뭡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하면서도 스승님의 지도니까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는 정말로 아주 정말로 시처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종은 어땠습니까? 창대하지요, 정말로. 창대한 종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오는 구인선진들의 그 마음 상태 어떻겠습니까? 만세 부르겠죠? 만세를 부르는 거요. 우리요, 먼 일을 하나씩 해가지고요, 만세 한 번씩 부릅시다. 만세를 한 번씩 불러야 돼요. 선타님 만세 많이 불러요. 우리가 말입니다. 만세를 불러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시와 종을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시와 종은요, 역경에서 착수해가지고 딛고 이겨내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시는 역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역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정말로 창대하게 끝났거든요. 그 경험을 구인선진들이 딱 그 했을 때 구인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전하고 시작 전하고 시작하고 끝난 후하고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다른 이런 지금 심리적 상태와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이 방황공사를 통해서 구인선진들에게 내가 실제로 보여줬다 하는 그와 같은 강조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고 이제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복록의 근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복이 어디서 옵니까? 아이고, 복. 복록의 근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방황공사가 끝나는 종은 복받은 것이죠. 그 복은 뭐가 바탕이 됐습니까? 시가 바탕이 됐죠. 그 시가 바탕이 돼갖고
복록이 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모든 복록은 뭔가 하면요, 시에서 역경과 난경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고 그것이 성취가 됐을 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복록이다 이 말이죠. 이 증거를, 이 일을 통해 갖고 나는 구인 선진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뜻으로 나는 이 일을 시작해 갖고 그거를 내가 그대로 보여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솔성하는 법. 솔성하는 법.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솔성을 한다. 성품을 거느린다 이 말이죠. 솔성요.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음을, 우리 마음을 극복하고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 그래서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동정이려 영욕상전 그러죠. 이게 지금 뭔가 하면요 다 솔성하는 법이에요. 솔성요. 성품을 다스리는 법. 우리 고인선지님이 파원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그 역경난경을 할 때에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어문과 이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도 그걸 다 극복했죠. 극복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면 솔성하는 방법의 단련이 되는 거예요. 솔성의 방법이 경계 속에서 단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계 속에서 단련을 해가지고 솔성하는 법을 골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필요해 주십니다. 관공사 뜻 멋지죠? 이런 지금 뜻으로 나는 이 공사를 이 사람들에게 시작했다 하는 것을 지금 서품 10장에서 밝혀주고 계신다. 자, 우리 서품 10장을 공부하면서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와 같은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도 끊임없는 방언공사를 통해 갖고 이와 같은 공부를 앞으로 개척하는 교단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다 같이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